옛날 옛적에 한양 북촌 어느 양반댁 사랑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없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한밤중에 터진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랑채에서 일하던 종 셋이 허겁지겁 뛰어나왔고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랑채 서재에서 도둑이. 집안 어른인 이판서 대감이 옷을 여미며 나왔습니다. 60이 넘은 노대감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재라니, 확실하냐? 예, 대감마님. 저희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창문으로. 그러나 서재를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귀한 물건들은 그대로였고 서한 위의 은촛대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감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서한 위 펼쳐져 있던 문서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서봐. 예, 대감마님. 서한 위에 놓았던 문서가 어디 갔느냐? 청지기 춘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서 말씀이옵니까? 어제 저녁 대감마님께서 보시던 그 문서? 그렇다. 조정에서 내려온 인사 명부였다. 춘섭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단 말씀이십니까? 인사 명부. 그것은 다가오는 인사 이동에서 어느 관리가 어느 자리에 오를지를 적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새어나간다면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관가에 알려라.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낮고 고요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채 쪽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등불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걸음걸이는 의젓했습니다. 옥분이 할멈,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옥분. 이 집안에서 50년을 산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안주인을 모시다가 안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안채 구석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무엇이요? 도둑이 훔쳐간 것이 문서 하나뿐이라 하셨사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다른 것은 손도 대지 않았소. 옥분이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할멈, 함부로 들어가시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분은 등불을 들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서안을, 책장을, 창문을, 그리고 바닥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엇이요? 이것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모두가 놀라 옥분을 보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오? 옥분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먼지가 그대로이옵니다. 모두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바닥에는 낮 동안 쌓인 먼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왔다면 발자국이 있어야 하옵니다. 하나 이곳에는 대감마님과 춘섭이 나리의 발자국만 있을 뿐이옵니다. 춘섭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손만 넣어서 가져갔을 수도.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옥분이 서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서안 위에 놓인 붓과 벼루의 위치가 어제와 똑같사옵니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제 위치를 어찌 아시오? 이 늙은 것이 어제 저녁 차를 올리러 왔을 때 보았사옵니다. 만약 도둑이 문서를 가져갔다면 다른 것들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것이옵니다. 대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옥분이 할멈의 생각은 무엇이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 것의 생각이 맞다면 문서는 처음부터 이 방에 없었을 것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오? 대감마님께서 어제 그 문서를 다른 곳에 두셨거나 아니면. 옥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이 집안의 누군가가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사이 조용히 가져갔을 것이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집안 사람의 소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사랑채 마당에 모았습니다. 종들, 하인들, 청지기,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간밤에 큰일이 벌어졌다. 대감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서재에서 조정 문서가 사라졌다. 옥분이 할멈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바깥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 집안 사람의 소행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준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문서를 돌려놓는 자가 있다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러나 만약 해가 지도록 문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감은 말을 멈췄습니다. 관가에 알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관가에 알려지면 집안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날 하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도록 문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관가로 사람을 보내려 할 때 옥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옥분이 할멈,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무엇이요? 그 문서를 본 사람이 누구누구요입니까? 대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와 청지기 춘섭, 그리고 차를 올리러 온 그대뿐이요. 그렇다면 대감마님께서는 그 문서를 춘섭이 나리께 보여주셨습니까? 춘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 혼자 보고 계셨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것이 한 가지 시험을 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시험. 예, 만약 이 늙은 것의 생각이 맞다면 오늘 밤 안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대감은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번 해보시오. 그날 밤 옥분은 사랑채 마당에 집안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젊은 시절 안주인 마님을 모시며 배운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촛불을 하나씩 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가 그 촛불을 켜고 주무시면 되옵니다. 그것이 무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옥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서를 가져간 사람의 촛불은 내일 아침까지 타지 않을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촛불이 타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말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거짓을 품은 사람의 촛불은 스스로 꺼진다고 들었사옵니다. 어떤 이는 미신이라 코웃음 쳤고 어떤 이는 두려운 듯 떨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옥분이 할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오? 옥분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각자 촛불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옥분은 모든 방을 돌며 촛불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촛불은 짧게 타서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만 촛불이 거의 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섭이 나리. 문이 열리고 청지기 춘섭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멈, 이게 무슨... 나리 촛불을 켜지 않으셨나이까? 춘섭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켤 수가 없으셨지요?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켜는 순간 나리의 촛불만 꺼지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우셨을 것이옵니다. 춘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멈, 저는 하나 나리께서는 모르셨던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옥분이 춘섭의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그 촛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촛불이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늙은 것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지만 촛불이 사람의 마음을 알 리 없지 않사옵니까? 춘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 나리께서는 촛불을 켤 수 없으셨사옵니다. 마음속 죄가 두려우셨기 때문이옵니다. 옥분이 춘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리, 문서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춘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재 뒤뜰 우물가 돌 밑에. 문서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춘섭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고백했습니다. 인사 명부에 자신의 친척이 좋지 않은 자리로 발령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춘섭을 관가에 넘기지는 않았으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옥분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옥분이 할멈, 예, 대감마님. 그대는 어찌 그리 생각하게 되었소? 옥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 것은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사옵니다. 그 50년 동안 사람들을 보았사옵니다. 사람들을? 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들킬까 두려워하고, 벌받을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울까 두려워하옵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촛불 이야기를 하신 것이오? 예, 촛불에는 아무 힘이 없사옵니다.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태연히 촛불을 켜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촛불을 켤 수 없사옵니다.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구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오래 보았을 뿐이옵니다. 그대 같은 분이 종으로 평생을 사신 것이 안타깝소.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은 불행하지 않았사옵니다. 안주인 마님을 모시며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집안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배웠사옵니다. 신분이 낮다고 배움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채였습니다. 대감의 며느리인 박씨 부인의 비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옥비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분명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며느리 박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다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감은 옥분을 찾았습니다. 옥분이 할멈,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겠소? 옥분이 안채로 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방을 살펴보고 하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날의 일과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마님, 예, 할멈, 혹시 어제 목욕 재개를 하셨나이까? 박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부인마님의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사옵니다. 목욕 후에 다시 빗으셨을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목욕을 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옵니다. 네. 부인마님께서 목욕 후 머리를 다시 올리시며 비녀를 다른 곳에 꽂으셨을 것이옵니다. 박 씨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서랍에 혹시 병풍 뒤편을 살펴보셨나이까? 박 씨가 병풍 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 옷걸이에 걸린 속적삼 속에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목욕 후 속적삼을 입으며 비녀를 잠시 여기 꽂아두었나 봅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종종 거짓을 만들어내옵니다. 잃어버렸다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 두었던 것이지요. 그 일이 있은 뒤 옥분의 이름은 집안을 넘어 북촌 전체로 퍼졌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노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노파. 어느 날 옆집 김 진사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옥분이 할멈께서 계신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멈께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분이 김진사 댁에 가보니 진사 영감이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옥분이 할멈, 이상한 일이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오. 돈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 하신다니요? 그렇소. 나는 분명히 은자 10냥을 종편에 주며 전하라 했소. 그런데 친구는 받지 못했다 하고 종편은 전했다 하오. 옥분이 종편을 불러 물었습니다. 종편아, 정말 돈을 전했느냐? 예, 할멈. 저는 분명히 김진사님 댁에 가서 돈을 드렸사옵니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대문에서 나온 종에게 주었사옵니다. 옥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종의 생김새를 기억하느냐? 종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키가 좀 작았고 얼굴에 점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옥분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댁의 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이까? 김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종들은 모두 키가 큰 편이고 얼굴에 점이 있는 자는 없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종편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김진사 댁종인 척 속인 것이옵니다. 그럼 그 돈은 진짜 범인이 가져간 것이옵니다. 옥분은 종편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골목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며칠을 북촌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옥분은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김진사댁 근처에서 날품팔이를 하던 자였는데 종편이 돈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김진사댁 종인 척 속여 받은 것이었습니다. 돈은 돌아왔고 범인은 관가로 넘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7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촌을 넘어 한양 전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이도,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는 이도, 사람 간의 다툼을 중재해달라는 이도. 옥분은 모두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 하나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할멈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할멈께서는 어찌 사람의 마음을 그리 잘 아십니까? 옥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니라. 사람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느니라.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으나 행동은 거짓을 하기 어렵지. 그래서 나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느니라.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을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느니라. 들킬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울까 두려워하지. 그 두려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느니라. 그렇다면 할멈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늙은 것도 두려움이 있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거짓을 두려워한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닐까?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항상 두렵구나.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할멈께서는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로군요. 그렇다. 확신은 때로 거만함을 만들고, 거만함은 실수를 만들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의심하고 다시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느니라. 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정 대신 하나가 역모를 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증거는 그 대신의 집에서 발견된 밀서였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은 형조에 잡혀가 문초를 받았으나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밀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없소.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밀서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그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형이 내려질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대신의 딸이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아가씨, 이것은 조정의 일이라 이 늙은 것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한 것입니다. 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형조판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조판서 나리, 이 늙은 것이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형조판서는 옥분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할멈이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영모 사건에 대해 여쭙고자 하옵니다.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기밀이오. 함부로 말할 수 없소.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그 밀서를 이 늙은 것이 한번 볼 수 있겠사옵니까? 판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밀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옥부는 밀서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 밀서는 거짓이옵니다. 무엇? 글씨를 보십시오. 필체는 그 대신의 것이 맞으나 붓의 힘이 다르옵니다. 붓의 힘? 예, 처음 몇 글자는 힘이 있으나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떨리옵니다. 이것은 누군가 그 대신의 글씨를 보고 따라 쓴 것이옵니다. 판서가 다시 밀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과연 뒷부분이 조금 다르구려. 그리고 인장을 보십시오. 인장이 찍힌 위치가 평소 그 대신이 찍는 위치와 다르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오? 이 늙은 것이 예전에 그 대신 댁에서 일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 대신께서는 항상 인장을 글의 왼쪽 아래에 찍으셨사옵니다. 하나 이 밀서의 인장은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사옵니다. 판서는 즉시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대신의 조카가 삼촌의 재산을 탐내 밀서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삼촌의 글씨를 오래 연습해서 흉내냈고 몰래 인장을 훔쳐 찍은 것이었습니다. 대신은 풀려났고 조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옥분의 이름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노파를 불러오너라. 옥분은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님 앞에 엎드린 옥분에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옥분이냐? 예, 전하. 경은 어찌 그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가?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이 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을 아는가? 사람이 남기는 흔적을 볼 뿐이옵니다. 말의 흔적, 행동의 흔적, 두려움의 흔적을. 그 흔적들을 보면 진실이 보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사양하옵니다. 왜 그러한가? 이 늙은 것은 종으로 평생을 살았사옵니다. 벼슬은 이 늙은 것에게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옥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하, 만약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세상에는 옥분이 같은 이들이 많사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죽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하나 그들 중에도 지혜로운 이가 있고 바른 이가 있사옵니다. 계속 말하라. 부디 그들이 신분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그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진실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사옵니다. 임금님은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도다. 짐이 기억하겠노라. 옥분은 80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옥분은 예전에 모시던 이 판서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옥분이 할멈, 몸이 불편하신데 왜 저를 부르셨소?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하옵니다.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멈,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한평생 배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말씀하시오. 사람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옵니다. 신분을 보지 말고 사람됨을 보시고,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시고,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십시오. 명심하겠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옥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가까운 곳?
예, 등잔 밑이 어둡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사람들은 먼 곳에 진실을 찾으려 하나 정작 가까운 곳에 거짓을 보지 못하옵니다. 항상 가까운 곳부터 살피십시오. 며칠 뒤 옥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한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종들도 모두 왔습니다. 모두가 옥분을 기리며 말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으나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분.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은 높았던 분.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성균관 유생 하나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하지. 무엇입니까? 스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옛날 옥분이라는 노파가 있었지. 그는 글을 많이 읽지 못했으나 사람을 볼 줄 알았다네. 어떻게 사람을 보았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고,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았으며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가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 유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았다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라는 말씀이로군요. 그렇다. 사람들은 먼 곳에 진실을 찾느라 가까운 곳에 거짓을 놓치는 법이니라.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발밑에, 내 곁에 있느니라. 그날 저녁, 유생은 옥분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종으로 살았으나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여인. 신분은 낮았으나 사람됨은 높았던 여인.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진실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고 지혜는 신분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을 보는 것이라고. 그 기록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옥분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가까운 곳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옥분이라는 노파가 있었단다. 할아버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거짓을 밝혀내는 일을 하셨지.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이 대단한 건가요? 그분은 종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셨지. 그것이 진짜 대단한 것이란다.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될 수 있고 말고. 다만 기억하여라.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말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지 말며 항상 의심하고 다시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옥분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이니라. 밤은 깊어갔고 등잔불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밑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이 퍼져나갔습니다.